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저희 세 명이 만나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과도 지금 너무나 이제 밀접하기도 하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UNC 컨설팅의 대표고요. 그 나머지 분들도 각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 이름은 이상빈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16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작년 3월에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기반으로 살아왔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미국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관련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창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중국에 계시는 네, 예, 차코페페님도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에 있고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차코 페페라고 합니다. 중국과는 한 20년 정도 계속해가지고 다양한 인연을 맺고 있고요. 10년 전에, 11년이구나. 11년 전에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각지에서 이 줌이라는 이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좀 여러 가지로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쪽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현재는 이제 CDC에서 새로운 그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청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많이들 접종을 했죠. 많이 접종하면서 예전에는 실내나 실외에서 전부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하던 뭐 그런 법칙, 그 룰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정해서 외부에 나갔을 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 전제가 또 하나 붙어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물론 실내에서는 착용을 해야 되고요. 뭐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고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7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확진자 수가 오늘 지금 현재 시간 확진자 수가 한국이 한 7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3만 4천 명 정도 되죠. 그래서 한 4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7배밖에 많지 않은데 확진자 수는 그렇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만 4천 명이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에 제가 살고 있고 지금 중국 사람들하고 물론 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여기서는 미국 사람들이 저기 마스크를 안 쓴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또 이제 유럽 쪽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외치면서 마스크를 막 안 쓴다 이런 인상이 조금 강했는데 미국이 그 사이에 실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바뀌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에이시안 국가,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듣죠. 근데 특히 서구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히 미국도 서구 문화권을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어떤 이익보다 먼저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쓰라고 해도 쓰질 않았고 쓰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주정부가 아예 강제를 하기 시작했고 연방 정부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전, 한 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수준까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주는 아니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강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겠네요. 있었습니다. 아, 있었고 지금은 그럼 없네. 지금은 이제 네. 거의 다 풀어주는 상황이에요. 네. 마스크를 더 이상 그 외부에서는 특히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연방 정부 이제 기관이죠. CDC에서 그런 발표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야구 보시면은 관람하면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보일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은 중앙정부, 여기 이제 연방정부라고 표현을 하시듯이 중국은 중앙정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방정부로 가면서 이게 막 더 플러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말단까지 가버리면은요,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범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알려지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마라. 왜냐면 그것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든요. 이게 방역 정도하고 경제활동하고 거의 반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미국은 상황이 이제 개인의 자유주의가 훨씬 존중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연방정부에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이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각 주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을 이루는 국가다 보니까 각 주마다 이제 한국과 차이, 그리고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세금을 지들이 직접 걷어요. 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그 배정받는 예산보다 특히 큰 주들 같은 경우,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법이 따로 있어서 주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종차별 하지 마라라고 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표를 하면 주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그 법을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재판이 나오는 시간이 한 2, 3년 되죠. 예를 들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불법 체류자를 마구 추방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이게 해결됐나 모르겠는데 연방 정부에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주법에 의거해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법이 먼저 우선하고요. 연방 정부법은 그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들이 상충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 옳고 그름을 흔히 이야기하는 저 연방 정부 재판정에서 가려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많이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상황이야 뭐 저희가 다 한국 출신이니까 네네.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국 출신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법치주의를 이제 확보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백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먼저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한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모더나가 가장 좋은 백신이다. mRNA 방식이죠. 그 화이자가 가장 좋은 백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한국에 와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먼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는 얀센을 맞았는데 맞기 전에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도 그렇고요. 그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상영을 하는데 비디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온 백신 중에 정식으로 승인된 백신 아무것도 없다. 보통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게 상용화 되려면은 10년, 20년 임상을 거쳐서 이제 그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상용화 되잖아요. 지금 1년 만에 만든 백신 긴급 승인하는 거지 정식으로 승인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 FDA 승인이에요. FDA 승인이요. 미국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식약청인가? 식약청. 청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랑 같이 해서 이야기하는 게 백신을 맞으면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조금 더 많고 10만 명이 좀 넘죠. 그 얀센은 한 6만 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확률보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게 너의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 승인된 백신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부작용은 다 네 책임이야 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느끼는 생각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다, 뭐 얀센이다, 저 화이자다, 모더나다 더 좋고 나쁜 백신은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백신이 더 좋고 안전하다라고 이제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고 그게 한번 언급을 해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 여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매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를 볼 때마다 좀 의아해요. 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중국 상황은 약간 이래요. 뭐냐면은 일단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요. 어떤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100% 이게 예방이 된다 혹은 치료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는 꼭 코로나 백신의 이슈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이 자기에 있다라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기 친 사람의 잘못으로 하는데 중국 사람은 뭐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초반에 그거를 내가 알아내지 못했던 내 책임도 크다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내가 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백신을 맞더라도 내가 조심할 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되게 진짜 정말 다르네요. 이게 네, 네.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맹신하는 뭐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 300만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그 신뢰? 그러니까 백신의 그 종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신뢰는 뭐 근 5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50%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제 그저께 찾아본 숫자로 따지면 50%가 훨씬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히더라고요.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게, 백신 접종이라는 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책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거에 대한 불신이 왜 일어날까?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불신의 경향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백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신을 도입하는 정부에 향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여러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 저기 한국 네.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권 분립이 아니다. 그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언론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장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건국 초기부터. 그리고 그거를 점점 더 이렇게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봤을 때 이거는 원래 취지하고 좀 안 맞는다 느낀 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비판을 안 하면은 왠지 손해보는 심리인 건지 아니면 그냥 비판하고 남에게 남을 공격하는 게 되게 보편화돼 버린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은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게 이번에 백신이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던 게 이제 여러 뭐 기사들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정부 이게 뭐 야권이든 뭐 여권이든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매 초기에 백신을 그러니까 임상이 다 통과해서 3상까지 떨어지기 전에 백신 계약을 사인을 하지 못한 건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상을 통과하지 못해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적인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한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을 잃을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빨리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보통 그렇죠. 해외들은 네, 관련해서 면책 특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업무에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그건 정권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거꾸로 뭐 다른 나라는 백신 맞아서 마스크 다 벗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다른 나라 봐라. 이제 다 백신 벗고 다닌다. 너희들 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거꾸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런 뉴스를 오며 가며 들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또 전화 통화를 해보고 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도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씁니다. 완전하게 마스크를 벗은 게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는 백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잘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줄 서 있을 때, 뭐 이렇게 쭉 라인이 있어, 매표소에 있는데, 줄 서 있을 때, 가깝게 안 서요. 얘네들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지들이 먼저 얘기하거나, 내가 뭐 얘기해야 돼요. Excuse me? 뭐 이렇게 하면은, 쏘리 하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자유스럽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을 가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뛰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뒤에 있는 아저씨가 앞에 안 가세요? 뭐 이러시는 거에서 아니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랑 거의 뭐 그분의 숨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제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죠. 중국도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제 막 캠페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자기 건강, 재산 이런 거 자기가 되게 잘 챙겨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 대비 이렇게 막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엘리베이터나 뭐 우리 옛날에 막 자꾸 막 비비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느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거 되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네,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 옛날에는 막 더 탈 수 있어 하면서 막 구겨 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봐서 더 이상은 조금 오바야. 그럼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다 같이 거기서 딱 멈추고 다음 거 타자는 어떤 그 몇 명들이 그런 원의 분위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있는 같아요. 네. 중국도 지금 일단 마스크를 쓰는 문화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네. 가끔씩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공사장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덥고 막 숨쉬기 힘드니까 벗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사람들 사이로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이제 그 칭다오라는 도시에 있고 또 다른 도시도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대부분 그랬어요. 공공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때 자기가 불편한다고 이렇게 약간 내려가지고 턱에 걸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오면 다시 올리고 이 정도는 약간 커먼센스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라는 주제, 코로나가 정말 무거운 주제긴 하네요. 지금 정말 많은 걸 바꿔 놓았네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 미국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돈이 넘쳐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9조, 10조 재난지원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1인당이니까요. 저와 저 와이프가 1200불씩 받았었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600불을 다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1400불씩 받았고요. 그리고 PPP라고 해서 프로텍션 페이어블 뭐 임플로이먼트 뭐 프로텍션 프로그램인가 그럴 거예요. PPP라고 해서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줄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저리로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거 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재난지원금 규모가 한 2,00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60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할 때 550조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의 규모에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코로나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근데 안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실업이 더 나은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양 같아요. 황당하다 이건. 그래서 어느 뉴스에서는 몇몇 뉴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은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다른 나라로 분산이 돼 버리니까요. 맞아요. 중국은 혹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나 국민들의 반응 같은 건 따로 혹시 이렇게 감지되는 게 있으세요? 일단 이런 거는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은 네.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제가 봤을 때는 거시 경제에 가장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어요. 네. 비슷한 급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막 밥 먹으면서 야 인플레이션 막 이러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중국말로 이제 통화 팽창이라고 그러고 통화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국가 경제까지 고민을 잘 안 해요. 중국 사람들 그냥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이제 현 시점이 5월 중순인데 중국에서 철강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제 가격이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뭐 20-30%가 한 번에 올라버렸더라고요. 기존 대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야 이거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아니냐.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건 있고요.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중국도 돈을 풀긴 풀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예상만큼 많이 풀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만큼 많이 풀지는 않았고요. 2008년도 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리먼 브라더스 때 중국이 당시 이제 4조 위안이라는 당시 중국 GDP 규모에서 굉장히 큰 지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 간접 시설, 인프라 쪽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중으로 보면은 그때 GDP 비중으로는 그만큼은 이번에 돈을 풀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한 가지 카드가 더 있는 게요. 중국은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게요. 아직도 3.5에서 4%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금리 카드가 남아 있어요.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정성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장선상인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고 회복하고 있고 뭐 국가 부채율이 얼마가 됐고 그거는 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학자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언급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160%다. 지난 정권에 비해서 뭐 지지난 정권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가계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다.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성급하고요.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가장 논의돼야 되고 문제가 될 거는 저는 빨리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백신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본인 순서가 왔을 때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변이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맞아서 정상적인 그 사회로 돌아가는 게 뭐 지금도 정상적인 사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나 11시 문 닫는 것들 같은 거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이 풀려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자영업자의 천국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각 나라마다 그 집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세요?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만큼 심하진 않아요. 미국도 있었어요. 5인 이상 그거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밥을 먹던 어떤 모임이 있으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고, 중국은 혹시 그런 그 규정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명수를 딱 제한해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건 거는 없어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대형 집회라든지 이런 회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다들 알아서 그냥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음, 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인원 제한을 이렇게 둔 적은 있었어요. 100명 이상, 50명 이상 주마다 좀 다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한 적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의 1 관중, 뭐 이렇게 제한을 둔 적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계속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미국의 가장 큰,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가 노리는 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독립기념일에. 네네. 백신 그 탈출 기념일. 이거 만들려고 지금 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정치적인 의미 부여 이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미국은 실제로 그 백신의 공급 상황도 원활한가요? 원활한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급이 많다. 네. 이게 뉴욕주에서도 이제 그런, 뉴욕시가 이제 그런 네. 캠페인을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각 주마다 좀 다른, 수급상이 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많이 남아 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모더나나 네. 화이자, 뭐 얀센도 그렇고요. 예. 대부분의 mRNA 방식이나 그리고 대형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들의 헤드쿼터의 뭐 사모펀드나 가장 큰 지주회사들이 미국에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걸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안에서의 백신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태국에서는 미국 가서 백신 맞고 쉬다 오는 그런 뭐 여행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뭐 알래스카였나요? 뭐 몇몇 주 같은 경우에 예, 그 백신을 공짜로 맞춰주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게 수적인 부분도 또 이제 주마다 차이도 있고 오히려 이제 공급이 더 지금은 넘쳐나는 상황이네요. 네, 넘쳐나고요. 근데 조금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은 각 주마다 하나의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상황을 고려하면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GDP로 따지면 영국, 프랑스 위죠. 그래서 전 세계 5등이래요. 그런 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또 뭐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보면은 인구가 그렇게 땅은 넓은데 인구가 1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백신 수급은 워낙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은 좀 어떠세요? 그냥 저희가 한국에서 뉴스로 접하기로는 네. 전체 이제 접종률이 한 20% 수준으로 들었는데 네. 실제 체감도 그런 건지 이것도 정말 이제 각 뭐 어느 성이냐 어느 도시냐에 따라서 그 케이스가 다른 건 건지. 지금 그 미국 사례하고 비슷한 게요. 네. 중국도 워낙 이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그 리커창 총리였나요? 옛날에 그 통계국 데이터 가지고선 서양 기자들이 이거 신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울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거 집계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네. 이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번 이제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나라의 사이즈를 보는 우리의 그 사이즈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도가 딱 맞아요. 한 나라를 서머라이즈 하기가.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내 나라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어차피 뭐 하나가 답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거든요. 저희 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 네. 저희 집 6명입니다. 네네. 6명 중에 2명이 접종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몇 퍼센트죠, 이게? 6분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33%. 네, 그 정도. 제가 있는 데가 이제 그래도 중국의 대도시니까요. 네. 이 정도인데, 제가 그런 뉴스는 봤어요. 일부 지방 도시에서 접종률 수치를 올리려고 네. 막무가내로 막 접종을 시켰다가 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드러나면서 중앙정부가
그걸 가지고 견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했거든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순서에 맞게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접종을 해야지 네. 무턱대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고 지방 네. 정부들을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접종률을 높이려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는 있구나. 그런 저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마구 막 난잡하게 올리려는 건 또 아니구나.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은 받습니다. 그 중국은 지금 자체 백신으로만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건 중국 자국 백신이고요. 네네. 그런데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완벽한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1차 접종을 중국 걸로 하고 2차는 유럽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어요. 아직 실행은 아니고요. 그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완벽하게 임상을 마친 백신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백신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한 백신이 지금 화이자, 얀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죠. 네, 그 세 가지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이라면 얼른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큰 부작용에 그런 위험에 처할 확률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했을 때 2%의 확률이야. 그럼 하지 뭐. 근데 이걸 했을 때 15%의 확률이야. 그러면 당연히 2%의 확률로 가겠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백신은 빨리 맞을수록 좋다. 저도 맞았고요. 제가 맞자마자 되게 뭐 요런 얘기 드리면 재밌을 텐데 제가 맞은 날 까지 한국에서는 얀센을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부대에서 제가 맞았는데 맞고 그 다음날 미국에 있는 질병관리청 CDC죠.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얀센 혈전 있으니까 멈춰.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또 이제 문자를 받았죠. 만약에 13일에서 28일 사이에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꼭 병원에 찾아와. 혈전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고요. 제가 4월 6일에 맞았죠. 28일이 이미 지났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맞자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백신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그런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서 백신이 개발이 거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다른 것보다 백신을 만들면 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을 할 만한 인구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확진자가 그만큼 더 나와야 되고 그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상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확진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애초에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되게 힘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은 한참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중국에서 그 백신 맞을 때 조금 뭐랄까 섭섭하다고 할까요? 약간 슬프다고 할까요? 그때 이제 미국이 접종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자국민에 대해서 중국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 사람인 제 아내도 가서 맞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손잡고 가서. 장모님은 몇 년 전에 좀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약자로 분류가 돼서 맞지 못하게 돼 있었고 제 아내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이제 국적이 한국이니까 중국에서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기 남편도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외국인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배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나왔죠. 나오면서 느낌이 되게 참 묘했어요. 이거 백신 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불안했는데 안 맞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효과가 아주 좋든 덜하든 간에 이렇게 또 실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의료 강국이라면 의료 강국이고 나름 이 바이오 업계도 선두주자에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백신에 대한 개발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네요. 아,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의료 체계에 대해서. 미국, 중국, 한국. 미국 의료 체계랑 뭐 한국의 의료 체계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고요. 이번 첫 회동, 3국 간의 첫 회동이었는데 또 다양한 또 주제로 저희 세 명이 또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